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네요. 2022.03포인트 0.4% 정도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59.05포인트입니다. 약 0.68% 정도 상승 중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좀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의 힘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양시장 모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거래소 시장이 일단 마지막 잔소리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래소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연중 최고치를 높였다라는 거, 고점이 높여졌다고 있는 높여지고 있던 부분들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즉 자금에 대한 유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너무 단기적인 흐름들에 좀 보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지금 상에서는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어요. 29,403원의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여전히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 때 이 저항대를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1선에 대한 저항을 뚫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27,000원대 초반권역이죠. 27,0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다시 한번 되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29,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길게 한 2년, 3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난 이게 단기로 들어가서 물렸다라고 한다면 한 27,000원대 중반권역부터는 다시 한번 이걸 시장하고 타협을 하고 타협점을 찾고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27,5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에 조금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세요. 대신에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바닥권역에서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지만 좋은데 오늘 같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결국 27,000원 정도 대가 저항 라인 대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뭐 지금 저점이 25,000원대죠. 25,000 초반 그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길게 보게 된다라면요 뭐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7,000원 위에 넘어서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7,46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흐름들은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죠? 자, 바이넥스를 한번 볼게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죠. 색깔까지도 좀 이쁘게 한번 놔볼게요. 여기에다가 파란색,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조금 두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1선도 이쁘게
21선은 빨갛게 해야 되겠죠? 왜? 생명선이고 세력선이니까. 그리고 초록색은 추세선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선까지 해서 볼게요. 자, 정배열이죠. 정배열이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8,2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가 7,460원이세요. 7,460원이면 한 21선 그 정도 라인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7,000원 부근대죠. 이 저점 라인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점. 근데 깨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SL 네. 22,000원에 50%인데 요즘 조금 흘러내려서. 50%요. 2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지금 빠진 건가요? 아, 예, 예. 아, 그러면은 23,600원 정도까지 움직였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요 전고점 자리대 보이시죠? 여기. 네. 요 자리대 지금 매물수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주식은 잘 사신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잘 사신 것 같은데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추세를 보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고 중단권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를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전고점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심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잠깐 수급적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죠. 장기 포지션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을 못 따라가요. 기관들이.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규모가 얼마만큼 축소가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좀 개정되려고 하죠. 그 낮에 운행 중일 때도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SL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기업 쪽에 같이 공급을 해주면 좀 괜찮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고 중국 시장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기업 분석해 보시면 기업 개요 있잖아요. 기업 개요를 흘러갖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보면 상해관리유한공사, 북경삼립차 등 유한공사 뭐 이런 얘기 있죠. 유한공사 요런데 이게 전부 다 중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도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좀 기대하기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4,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CD네요. 11,800원. 비중이 30%네요. 자, ICD 한번 보도록 할게요. ICD를 보시게 되면 1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약 한 30%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죠?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8,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 일단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 기업하고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통화를 좀 했었는데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그 기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의 전화를 했을 때 안심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점을 얘기했다라는 점, 그거는 저는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기업들. 근데 요번에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그런 어떤 얘기도조차 해주지 않고 있고 그냥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밖에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환율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또 해줬었고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큰 성장성이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AMOLED에 대한 장비 부분들이 있어서 발주가 시작됐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발주가 과연 ICD한테 얼마만큼, 몇 % 정도가 들어와 줄까?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덕산하이메탈이나 SFA나 이런 종목군들이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좀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ICD 같은 경우 크게 소식이 좀 전해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이제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은 나오게 된다면 8,300원에서 8,500원 정도 이 자리대의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상담을 주시면 그때 한번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58,0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58,000원. 저희 파트너죠. 예병구 멘토가 목표 주가는 58,000원 제시를 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원대 이렇게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기서 사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스권 돌파해서 사셨는지 아니면은 어저께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너무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47,500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뭐 예병권 메토님이랑 똑같습니다. 58,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리스크 관리 때 47,000원짜리 때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업황 뭐 지금 리포트 쏟아지는 거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장비 쪽에 뭐 빅사이클 도래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이럴 때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뭐 개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고 다시 또 개인들 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수급에 대해서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트로메딕을 매수를 하셨어요. 16,2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인트로메딕. 자, 인트로메딕을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14,500원, 14,400원 이 자리대만 지지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고점권역이 왔을 때 밀려내렸는데 일단 왜 이 자리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느냐를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하락을 하고 나서 절반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목표치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뭐 절반이 아니겠네요. 잠깐.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럼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절반이 더 되돌림이 났죠. 75%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조정을 받은 거니까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갭자리를 지금 현재 메꾼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러면 16,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좀 더 보유해보시고 비중 20%이시니까 리스크 관리 짜리 때는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3,5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7%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4,3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14,0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수가 위에서는 팔 기회는 분명히 한번 줄 겁니다.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일단 괜찮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단점이겠죠. 우선 16,500원, 600원 요 자리대까지는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는 마시고요. 요 자리대 거래량 조금 증가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면 일단 한번 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길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19,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 서브마린을 매수하셨어요. 5,44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KT 서브마린 한번 볼게요. KT 서브마린을 좀 보시게 되면, 막상막하 투매쇼에서 제안을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출연 안 하니까 문자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점 자리대를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4,700원 라인대인데, 여유있게 보기에는 4,400원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어요. 4,800원, 900원 라인대에.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 자리 때는 아마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에서 뭐 손실을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일단은 4,700원을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필히 좀 하시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약 한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비중이 좀 세요. 40%. 그러니까 그때는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 좀 꼬여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경제TV네요. 2,325원, 비중 100%. 이 종목을 왜 여기서 물어보지? 한국경제TV에서 물어보면 되지? 한국경제TV 한번 볼게요. 자, 오, 차트 좋아. 차트 좋아. 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데, 2,32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락을 급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갔다가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추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11선을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1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요런 추세대로 보니까 약 한 2,500원 정도 대 2,500원 단기적으로 2,500원대 초반권역이겠죠.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2,325원이란 말이에요. 100% 참 몰빵이네요. 그냥 여기서 절반 파세요. 괜히 빠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수익 줄 때 파세요. 수익 줄 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만 좀 2,500원대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수 두지 마시고요. 무리수 두는 거 싫어하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나를 매수하셨어요. 9,500원. 비중 20%가 있네요. 자, 다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죠. 최근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나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지금.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는 61선 위에 놀고 있습니다. 근데 다날은 61선 안착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걔네 둘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다날보단. 그죠? 매수가 9,500원입니다. 9,500원인데 일단은 걔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얘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다날에서 걔네들 쪽으로 이동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썬데이 토즈 매수하셨네요. 17,700원, 비중 50%. 이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썬데이 토즈 한번 봐야겠어요. 얼마나 올랐나. 자,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가 환기 종목이에요. 제가, 물론 이게 애니팡2로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졌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다음 게임은 뭐가 있을까? 3분기 실적도 애니팡 때문에 좋아진다 칩시다. 4분기 때는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PBR이 8배, BPS 1,700원. 무조건 이 다음 게임이 팍팍팍 치고 나가가지고 매출 팍팍팍 튀기면 실적 더 뻥튀기가 된다면 다운되는 효과가 나겠죠.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거 손실 없이 그냥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컴투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컴투스 보기 전에 얘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실적 얼마나 나오나. 1분기 때 175억에 올해 650억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이건 까봐야 하는 거고요. 650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175억. 그러면 컴투스. 자, 컴투스를 좀 보게 되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차트가 좀 안 바뀌고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88,000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얘는 112억에 2분기 때 최고 실적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77억에다가 400억 예상하는데 이것도 까봐야 알겠죠. 근데 아무튼 올해 최고 실적은 낼 거다. 7.2배 수준입니다. 얘는 BPS가 그래도 12,000원대예요. 걔는 1,000몇백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환기 종목이에요. 투자 주의, 환기. 근데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 이제 팔고 있네요. 개인들 매도 치고 있고요. 기타금융 27만 주 한 방에 때려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나스미디어예요. 17,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나스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좋아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2만원 자리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죽이네요. 연기금. 제가 좋아하는 연기금. 계속 매수 들어오죠. 더 갖고 가세요. 이거 2만원. 그러면 17,50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매수가를 익절가로 잡아야 될까요? 손절가는 조금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한 16,500원 정도 잡아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절반 정도 차익 해주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환율 얘기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환율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1,040원, 1,050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030원을 다시 또 이제 깼네요. 어제 1,036원 정도까지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환율은 강하게 못 올라갑니다. 다시 1,100원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수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정 시에 내수주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대형주는 수익 관점으로 좀 보세요.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60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 있죠? 추세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지하 1층 여의도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100m만 우측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저하고 예병군 멘토죠. 정혜사단이 가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고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좋습니다. 시장 좋으니까 하루하루 연연하지 마세요. 좀 여유있게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